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정말 우려스러운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성자탄 이야기죠. 팩트체크, 북한의 중성자탄 개발설에 대해서 제가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정말로 북한이 중성자탄을 개발을 했느냐, 또 중성자탄은 뭐냐, 그리고 중성자탄을 북한이 왜 개발했을까, 언제 개발했을까,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국가, 안보, 군사 무기에 대해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김정은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죠. 자,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 성과와 폭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더 굳게 결심했다 라고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게 뭘까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상을 했죠. 김정은이 말하는 새로운 전략무기, 신형 ICBM, 신형 S-1BM, 그리고 다탄도 미사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신형 다탄도 미사일로 된 ICBM, 신형 다탄도 미사일로 된 S-1BM,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우리 신의균 국방TV에도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요즘 안 합니다만은 고정 출연을 해주셨던 강명도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북한의 최고위층에게 직접 들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소통 경로를 통해서 직접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유튜브 방송에서 중성자탄을 지금 북한이 개발했다. 지금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전략무기는 바로 중성자탄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댓글에다가 지금 강명도 교수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진위를 알려주세요. 밝혀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고, 그러면 도대체 이 강명도 교수가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중성자탄이 뭔지, 그리고 중성자탄이 정말로 북한에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중성자탄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자, 중성자탄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중성자탄은 수소폭탄 기술을 응용해서 일단 원자폭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고에너지 중성자를 방출해서 생명체를 죽이는 데 특화된 무기입니다. 폭발력은 약하지만 중성자 방출량이 많고 방사능 오염기관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이른바 깨끗한 핵무기로 불렸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폐기된 이유는 비인도적이다 뭐다 다 떠나서 쓸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폐기했습니다.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을 대량으로 많이 죽일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기를 한 겁니다. 관리하는데 다 돈이 드니까요. 자, 그랬는데 중성자탄은 미국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폭발력은 약하지만 이제 이 중성자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중성자탄이 터지면 건물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지지 않고 오직 사람만 죽는다,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 차량 이런 것들 파괴 많이 됩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핵폭탄보다는 적게 된다는 뿐이지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히로시마급의 폭발력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메가톤급의 폭발력은 안 나온다, 그겁니다. 왜 그렇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머리가 아플 수가 있는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폭탄이 터지는, 특히 이제 수소폭탄이 터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 그림이에요. 자, A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A 부분, 이게 이제 핵탄두인데 위에는 동그란 게 있고
아래에 있는 세로 부분이 있죠. 이 동그란 것이 바로 핵 분열 장치입니다. 핵 분열 장치. 저게 터져가지고 이제 바로 핵폭탄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핵 융합 원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 나가사키 원자폭탄 이 정도 되는 것은 위에 있는 이 핵분열 장치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수소폭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증폭 핵분열탄 이런 게 되려고 하면은 밑에 이 핵융합 연료가 또 따로 붙습니다. 이게 이제 수소폭탄 또는 중성자탄, 증폭 핵분열탄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예요.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닌데 그냥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A 부분에서 일단 기폭을 해서 핵분열 장치가 터집니다. 그래서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분출되고 중성자들이 막 튀어나오죠. 그래서 막 분열을 합니다. 자, 그래서 B, 이제 핵분열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제 기폭을 시켜가지고 구형이기 때문에 360도 전 방향에서 꽝 때려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B에서 핵분열의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가 확 분출되면 이게 바로 핵폭탄입니다. 여기까지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밖으로 온갖 에너지가 다 나오죠. 그 중에서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 중성자가 쫙 튀어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반사재가 있어가지고 밖으로 중성자가 가지를 못하고 다시 반사돼서 안으로 튕겨져 들어옵니다. 튕겨져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핵융합장치로 들어갑니다. 이 핵융합장치로 싹 들어가는데 이 핵융합장치에는 또 뭐가 있냐? 이런 게 있거든요.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게 있는데 삼중수소 바로 우리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많이 있죠.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많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이런 거 만들 수 없습니다. 중수소는 이게 옛날에 이제 습식 핵폭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 중수소가 이제 물 그런 그 내용 아니에요. H2O 수소 두 개 있는 게 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로 하려면 이게 덩치가 너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튬6로 이 중수소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가 다시 핵융합 연료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리튬6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확 바뀌어가지고 삼중수소와 결합을 하면서 이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헬륨으로 변하고 에너지로 변하고 중성자로 변합니다. 헬륨은 가벼우니까 그냥 사라지죠. 그리고 에너지가 쫙 뻗어나오는데 이게 이제 폭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성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증폭 핵분열탄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중성자가 나왔는데 다시 옆에 들어가서 또 다시 이제 중성자가 반사가 되니까 못 올라가고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최초에 지금 이 부분에서 주로 효율이 좋은 것이 예를 들면 그 핵연료 10kg을 넣었다고 치면 그 중에서 요즘 핵연료 효율이 좋으면 한 12% 정도가 분열을 해요. 그런데 그럼 아직 88%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성자가 다시 쫙 위로 올라가가지고 왜냐? 이 핵 융합 연료를 통해서 더욱더 스피드가 에너지가 더 커져가지고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분열하고 있는 여기를 한 번 더 칩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88%의 핵연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분열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40% 정도까지 분열 에너지를 늘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하면은 이게 수소폭탄이 되고 한 번 하면은 증폭 핵분열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성자가 나와가지고 리튬6와 결합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번 다시 쫙 에너지가 뻗어 나오는데 이때 위로 올라가서 핵분열하고 있는 이 분열 장치를 한 번 더 치고 하면은 증폭 핵분열탄. 여러 번 더 치면은 수소폭탄. 그런데 안 치고 이 빠져나와서 밖으로 뻗어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중성자탄입니다. 그게 바로 중성자탄이에요. 그래서 중성자탄이 폭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번, 그러니까 12%, 맥시멈 한 12% 정도를 분열을 시켰기 때문에 폭발력이 약하다는 말이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핵폭탄보다는 적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폭 핵분열탄, 수소폭탄 이런 것보다는 약하다 이 말이지 그냥 핵폭탄입니다. 터졌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상하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나가사키 원자폭탄 이 정도 그러니까 한 10킬로톤 이 정도의 폭발력은 나와요. 왜? 기본적으로 그 정도를 해주니까. 그런데 다시 뻗어서 위로 한 번 더 쳐주는 게 아니고 그 중성자가 밖으로 쫙 나가버리는 것이죠. 이게 중성자탄입니다. 그러니까 폭발력이 영 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10킬로톤 정도 되면 반경 한 2kg, 3kg 내는 그냥 거의 초토화돼 버리죠. 그리고 또 반경 한 10kg 안쯤 되는 것은 거의 뭐 반파, 대파되죠. 이제 이런 게 10킬로톤 정도가 만약에 서울 도심에 떨어졌을 때 한 30만 명 정도가 죽는다 이런 연구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 궁극적으로 뭐 낙진하고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은 중성자는 더 뻗어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폭발력은 10킬로톤이지만 살상력은 이 중성자가 어마어마한 스피드와 에너지로 더 멀리 뻗어나가기 때문에 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않고 밖으로 뻗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을 투과하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은 물이 있으니까 물하고 지금 결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결합을 해봅니다. 결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소 단위로 쪼개져 버리는 것이죠. 원소 단위로. 우리 사람이 어떤 원소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원소 단위로 쪼개져 버립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자, 그러면은 북한이 이미 중성자탄을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북한은 지금까지 6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1차 핵실험 2006년도 했죠. 2차 핵실험 2009년도 했고 3차 핵실험부터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이 3차 핵실험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박근혜 정부 내내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거의 전쟁 위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죠.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3차 핵실험부터 북한은 뭐라고 했냐? 바로 3차 핵실험 때 북한은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 그랬습니다.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고 4차 핵실험 때 북한은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새겨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폭발력이 커져 왔었어요. 그런데 3차 핵실험이 4차 핵실험보다 2차 핵실험보다 지진파 0.4가 올랐습니다. 지진파 0.4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4배로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우리 그 국방부 발표는 3에서 4킬로톤 그러는데 실제로는 거의 한 16킬로톤 정도까지 갔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4차 핵실험에 가서는 오히려 폭발력이 다운됐습니다. 작아진 것이죠. 그리고 5차 핵실험에 이제 커졌습니다. 6차 핵실험에는 왕창 커졌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4차 핵실험은 뭐냐? 그런데 4차 핵실험 했을 때 북한이 뭐라고 했냐?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2016년 4차 핵실험을 마치고 나서 10월달 그해 5차 핵실험까지 마치고 나서 그해 가을에 노동신문에 뭐라고 적었느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핵무기를 소형화한다는 것은 핵탄의 폭발력이 10킬로톤 이하인 무기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것은 핵무기 사용의 작전 전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 유익하다. 폭발력이 클수록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전선과 후방, 적과 쌍방 간에 엄격한 개선 없이 입체적으로 벌어지는 현대전에서 이러한 무기를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군사적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자면 여러 종류의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핵무기의 다종화다. 예, 2016년 10월 23일 노동신문에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라는 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건 무서운 내용이에요. 지금 미국이 2019년도에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 합참에서 핵무기 사용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딱 요겁니다. 핵무기를 너무 세게 만드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핵무기를 더 소형화, 더 저위력화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자라고 합참이 핵무기 사용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왜? 미 국방부가 핵태세 검토 보고서 이제 핵무기 쓸 때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게 딱 이 말입니다. 핵무기를 소용한다는 것은
핵탄의 폭발력이 10킬로톤 이하인데 이거 나쁜 거 아니다. 이게 오히려 더 좋다. 왜? 진짜로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종화다. 라고 하면서 4차 핵실험, 이때는 수소폭탄이라고 했어요. 5차 핵실험,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했어요. 6차 핵실험, 역시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했어요. 북한은요, 거짓말 사실은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4차 핵실험을 사실은 중성자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왜냐? 수소폭탄은 위력이 저것밖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계속해서 중성자가 반사자에 의해서 계속 핵분열 장치를 때리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증폭시켜냅니다. 한 번만 증폭하면 증폭 핵분열탄이 돼서 5.7, 그래서 우리 국방부 추산으로는 50킬로톤 이상, 일본 추산으로는 150킬로톤 이상, 미국은 1메가톤 이상, 이렇게 지금 추측했는데 그게 증폭 핵분열탄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수소폭탄이 6킬로톤, 그러니까 지진파가 4.8밖에 안 나왔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수소, 즉 삼중수소를 사용해서 중성자탄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폭발력은 지난번 3차 핵실험과 거의 비슷하면서, 뭐 거의 비슷한 건 아니죠. 좀 다운됐죠. 그러면서 더 이상 분열을 시키지 않고 그 생성된 중성자를 반사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밖으로 뻗쳐나가는 그 작업, 그게 바로 중성자탄인데 그걸 4차 핵실험 때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파괴력을 포기하고 중성자량을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점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성자탄은 이게 이제 T-55 전차인데 소련이 예전에 이제 미국하고 핵전쟁을 대비해서 이 T-55 내부에 납으로 전부 다 완전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납 중독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어쨌든 납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왜? 이제 방사선이 투과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렇게 할 정도였는데 이 중성자선은 말입니다. 중성자의 흐름으로 이온화된 방사선의 일종이에요. 추가력이 매우 높아서 건물과 장갑판 등을 뚫을 수 있으며 다량의 중성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인체가 피폭될 경우에 세포 내에서 원자 붕괴가 발생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중성자탄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선은 순간의 에너지량이 아주 높으나 반감기가 짧아서 오염 지속 시간이 낮습니다. 이 말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인체는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중성자가 잘 갖다 붙습니다.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분열하죠. 분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사람 몸이 분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붕괴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원소 단위로 쪼개져 버려요.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비참한 형상으로 죽습니다. 근데 죽지 않으면 막 몸에서 신경계통이 붕괴되니까 어떻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국과 소련 입장에서는 일단 상대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상대에게 핵폭탄을 터뜨리면 이게 핵이 계속 방사능 낙진이 남아가지고 이 지역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성자탄은 딱 떨어뜨려가지고 중성자가 쫙 뻗어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추가의 분열 이런 게 없으니까 쫙 뻗어져 나가기 때문에 반감기가 순식간에 착착 진행이 돼가지고 한 3일 정도만 지나도 이 지역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모여있어 때려 중성자탄 때리면 3일 지나서 점령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자탄은 점령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이런 중성자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랜스라고 하는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한 100에서 150km 정도 되는 단거리 미사일인데 주한미군에도 있었습니다. 이 랜스, 여기에 W70-3이라고 하는 탄두, 이게 중성자탄입니다. 그리고 소련은 토치카라고 하는 이 중성자탄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상대가 이렇게 대대 단위 또는 연대 단위로 집결해서 거기다 중성자탄 때려버리고 그럼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핵폭탄보다 살상 범위는 훨씬 넓은 겁니다. 왜? 중성자가 다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지 않고 쫙 뻗어져 나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중성자는 사람 몸이 70%가 물이니까 워낙 작았다 붙으니까 살상력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다른 방사능보다. 그래서 사람을
부대가 모여있다. 정보 들으면 중성자탄 때리고 3일 지나서 지나가고 점령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냉전시대 때 미국과 소련은 랜스, 미국, 토치카, 소련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중성자탄 만들었으면 뭐합니까? 대한민국 점령하겠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제 북한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해군하고 연구 영역도 했고 육군하고 연구 영역도 했고 많이 했는데 제가 연구 영역을 하면서 희한하게 생각했던 게 김정은 이후에 분명히 북한이 경제난이고 전 세계로부터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이런 상황인데 희한하게도 무기를 많이 구매해요. 탱크를 김정은 이후에 신형 탱크를 900대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다 돈이지 않습니까? 아니 핵만 있으면 되지 지가 왜 신형 탱크를 900대나 만듭니까? 그리고 신형 군함을 사요. 파도관통형, VSB형 군함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신형 군함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뭐 잠수함이야 뭐 SLBM 때문에 그렇다 치고 막 이런 식으로 돈 드는 무기들을 마구마구 만드는 겁니다. 이상하다. 제가 왜 저럴까 생각했는데 중성자탄. 그렇다면 답은 나오는 겁니다. 서울을 때리고 해서 서울을 점령하겠다. 인구 밀집 지역을 때리고 점령하려면 탱크가 있어야 되니까 재래식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점령을 하죠. 그래서 핵무기는 일반적인 핵무기는 서울을 때려버리면 서울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리는데 이것은 서울 일부만 파괴시키고 나머지는 사람만 죽이고 이제는 점령하겠다. 대한민국의 기관시설은 놔두고 자기가 접수하겠다. 이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이 도로, 항만, 그리고 건물 이런 시설들은 그대로 자기가 접수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 이거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한을 겨냥한 이 악마의 무기 중성자탄 이걸 정말로 김정은이가 준비를 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 북한에 가서 뭐 핵탄두 어디 있는지 어떻게 다 알고 그걸 다 수거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핵무기를 비핵화시키는 것은 제가 두 가지 길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핵무기 자체를 없애는 비핵화죠. 하나는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되냐? 그 핵무기를 사용하는 의지를 없애야 됩니다. 그 의지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여기를 없애버려야 핵무기 사용 의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 이럴 때가 아닙니다. 무슨 뭐 상생이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정말로 북한의 중성자탄이 실용화되고 진력화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이거는 꼼짝없는 겁니다. 정치적 무기 중성자탄을 미국으로 쏠 수는 없어요. 쏠 이유도 없어요. 왜? 중성자탄은 점령을 위한 무기입니다. 미국을 향해서 쏘려면 파괴를 위한 무기를 쏘는 겁니다. 왜? 전복 핵분열탄, 수소폭탄 이런 걸 쏘면 되죠. 그런데 중성자탄은 오직 점령을 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체계가 바로 중성자탄이에요. 정말로 북한이 강명도 교수의 말처럼 중성자탄을 개발했다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 대한민국 국민 수백 수천만을 죽이고 점령하겠다. 그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불행을 당하기 전에 의지를 가진 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국정원, 정부 이런 데서는 이 강명도 교수의 주장에 진위를 빨리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성자탄에 생존할 수 있는 것, 완벽한 건 아닌데 중성자탄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 예를 들어서 중성자탄 물에 잘 갖다 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로서 보호하면 됩니다. 그 참 웃기는 일이죠. 벽이나 이런 것을 이제 물로 막으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을 어떻게 벽에다가 막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있습니다. 가정에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데 그 온열 매트, 전기장판 같은 건데 물로 된 전기장판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벽에다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한 3일 정도 버티면 나가도 죽지 않을 만큼 중성자 방사능이 이제 감소되어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투과합니다. 투과하면 분열을 일으키죠. 어떻게 됩니까? 원소 단위로 쪼개져 버립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소 단위로 쪼개지는 모습 보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 진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유튜버 한 명의 주장이다 라고 웃고 말 일이 아닙니다. 왜?
북한이 4차의 실험 때 분명히 저렇게 작은 폭발력, 더 작은 폭발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중성자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빨리 밝혀주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